사과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과에서는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표현의 속뜻까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Have you ever wondered?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현재 완료인데 Have you ever? 이라고 물어보고 특히 ever이라는 부사구가 나오면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서 경험적 용법이었습니다. 뭐뭐 해본 적 있니? 라는 뜻이죠. 현재 완료 경험. 그리고 동사 wonder이 오고 이 wonder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의문사절이 왔습니다.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로 그러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와 같은 일부 하나의 자리에 들어올 때에는 어순을 주의를 해야 됐죠. 의문사 그리고 평서문 순서대로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의 어순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가수들과 시인들이 표현을 하는지 so much 그렇게 많이 with so few words 그렇게 적은 단어들로 적은 말들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consider는 여기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고려해보자 고려해봅시다. 주로 이제 예시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접속부사 for example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lyrics below 아래에 있는 가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 아래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아래 나오는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from a famous song. 그것들은 아주 유명한 노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lyrics를 얘기합니다. 가사, 요 가사는 유명한 노래로부터 왔습니다. by the American group, 미국 그룹인 Gym Class Heroes라는 이 가수의 유명한 노래로부터 온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My heart's a stereo. 나의 심장은 스테레오야. 여기에서 벌써 은유가 쓰이고 있죠. A는 B다. 나의 심장은 곧 스테레오와 같아. It beats for you. 그것은 너를 위해서 뛰고 있어. 그래서 listen close. 더 가까이 들어봐봐. 귀 기울여서 들어봐봐.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 모든 우리 여기에서 음악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에는 노트는 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모든 음에 hear my thought. 나의 생각들을 들어봐. 그러니까 모든 음에 담겨있는 나의 생각들을 들어봐. 우리가 이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every 쓴 다음에는 단수 명사를 쓰죠. 의미적으로는 전체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지만 every 다음에는 형태로는 단수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에 있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들어봐봐. Make me your radio. 나를 너의 라디오로 만들어봐. 여기에서는 다 you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명령문 구조인데 here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 make me your radio 이 부분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문장에 쓰인 make는 오형식 문장 구조라서 make me your radio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다 의 문장 형태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feel이 low하다라고 하면은 우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에는 turn up 볼륨을 높여봐. 여기에서 me가 쓰였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me가 쓰인 이유는 내가 곧 너의 radio이기 때문에 나의 볼륨을 높여봐. 이렇게 쓰이는 거죠. turn up 하면 볼륨을 높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 이렇게 이어 동사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부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할 때에는 대명사가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대명사가 이렇게 뒤에 오면
틀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일 때에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me 대신에 조금 의미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쓴다 하면은 볼륨을 높인다니까 turn the volume up 이렇게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가 온다고 하면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turn up the volume 이렇게 뒤에 와도 되고 둘 다 가능한데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에만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위에 나왔던 가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해석이 나옵니다. The lyricist wishes that 그 작사가는 바라는데 his heart were a stereo 그의 심장이 스테레오이기를 바라고 and 그리고 대절이 병렬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hat he himself were a radio 그리고 그 스스로가 라디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wish라는 동사가 가정법으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주어가 his heart 단수인데 과거 시제 쓰였고 거기에다가 was가 아닌 were이 쓰였다는 걸 보면 대절에 있는 문장 모두 가정법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미적으로도 사실 은유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심장이 실제로는 스테레오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법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wish 가정법이 쓰였고 가정법은 3과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문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작사가는 바라는데 그의 심장이 스테레오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라디오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기대명사 himself가 쓰였는데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두 개가 있었죠. 제기대명사는 강조용법과 제기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귀용법. 제귀용법은 문장에서 주어와 그리고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목적의 대상인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그럴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쓰는 self가 들어간 형태를 말합니다. 목적어라는 건 문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제기용법은 생략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 강조용법인데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강조하고 싶은 대상 뒤 혹은 문장 뒤에 써줍니다. 없어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법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생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죠. 이 문장에서는 he라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on himself이고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강조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Everybody knows that.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everybody 마찬가지로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동사에 s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These wishes cannot come true. 이 바램들은 사실이 될 수 없다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접속부사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속부사는 이 글의 순서,
흐름을 알려주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기 때문에 문장 순서를 맞춰야 되는 혹은 문장 위치를 맞춰야 될 때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e lyrics sound natural. 하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가사 들어보면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운드 같은 동사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예전에 앞에서도 했었던 부분인데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이 감각동사가 나왔습니다. 감각동사는 뒤에 뭐뭐하게 들린다, 뭐뭐하게 보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오는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그냥 바로 형용사. 그런데 만약에 명사 형태의 보어가 온다 하면 like 플러스 명사 형태를 썼었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하게 들리다 라고 해석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natural이라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like natural이 아닌 그냥 natural이 왔죠. 그리고 뒤에 부가의문문도 don't they까지 나왔습니다. don't they. 우리 이제 이 부분도 앞에서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긍정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문으로 그리고 the lyrics를 받아서 대명사는 they로 표현을 했습니다. The comparisons are made. 비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o convey feelings of love.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the comparison까지가 주어고 그리고 수동태 문장인데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바뀔 때에는 이렇게 be made to 형태가 됩니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사역동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선 이제 그 행위자가 생략돼 있지만 by 플러스 목적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돼 있지만 이 비교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작사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능동태로 먼저 만들어 보면 작사가가 the lyricist 하게 했다 라는 의미로 사역동사 make를 쓰고 그 다음에 비교가 뭐 하도록 하냐면 convey feelings of love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원래 능동태로 요 문장이었을 텐데 이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make 동사 그리고 목적격 부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이렇게 온 거죠. convey feelings of love.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 하면 일단 목적어인 the comparisons가 앞으로 나가서 the comparisons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그래서 are made 한 다음에 남은 목적격 보어 부분을 그대로 써주는데 예외적으로 원형 부정사로 시작하는 목적격 보어일 때에는 원형 부정사 부분을 to 부정사로 바꿔줬었죠. 그래서 to를 꼭 써주고 convey feelings of love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의 수동태일 때에는 be made 그리고 뒤에 to까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쓰인 문장이 바로 이 형태이죠. 그래서 the comparisons are made to convey feelings of love 라고 쓰였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in a more concise, concise 하면 간결한, 함축적인 이런 뜻이고 간결하지만 but memorable, 더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눈치를 챘겠지만 접속부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비슷한 의미에 바꿔 쓸 수 있는 접속부사 that is 또 가능합니다. The metaphors of a stereo and a radio까지가 주어인데 여기서 메타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타포는 이제 한국말로 또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은유, 비유 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과에서 주제랑 관련된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레오와 라디오의 은유는 그 다음에 be used to 하면 여기에서 동사 원형이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우리 요 used to 관련해서 표현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냥 used to,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 원형. 요거 항상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경계가 있어서 요 앞부분은 use의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다의 의미이고 요 뒷부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사실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서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의미로 쓰여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와 스테레오의 은유, 비유는 사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면 to express the singer's intense feelings. intense 하면 아주 강렬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렬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ing as few words as possible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using은 현재 분사. 그래서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급 비교 as가 나오죠. as few words as possible. 가능한 한 적은 단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아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a metaphor? 이제 은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은유는 무엇인가? A metaphor is a figure of speech. Figure of speech 하면 언어의 표현 방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는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수사법 조금 더 어려우니까 표현법 정도로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A figure of speech 하면 표현법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타포는 표현법인데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왔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er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n which 표현법인데 a comparison is made. 비교가 만들어지는, 비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between two different things. 다른 두 개의 것들 사이에서. 아까도 심장을 스테레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을 비교하는 그런 표현법을 메타포라고 합니다. The word metaphor, 여기에서 word라는 거는 요 메타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메타포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여기에서 또 제기대명사가 나오는데 요 itself는 메타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강조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타포라는 그 단어 그 자체는 까지가 주어 comes from a Greek word. 그리스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그리스 단어냐면 meaning이 Greek word를 꾸며줘서
의미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동시동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mean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word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meaning to carry across, 무언가를 운반하다, 전하다, 전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그리스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Metaphors carry meanings from one word, image, or idea to another. 메타포는 은유라는 것은 전하는데 뭘 전하냐면 from A to B가 보이죠? From A to B.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하나의 단어나 이미지나 생각을 또 다른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word, 이미지, idea 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단어나 다른 아이디어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In the stereo metaphor,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스테레오라는 은유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까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한번 끊고 예를 들어서 the stereo's ability, 스테레오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하고 어떤 능력인지를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면 to recreate,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the bit of music,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스테레오의 능력까지가 투부정사구이고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스테레오의 능력은 is compared to, 뭐뭐와 비교된다라고 할 때 우리 be compared to 형태를 씁니다. 전치사 to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와 비교되냐면 the heartbeat of someone, 누군가의 심장박동 소리. 그런데 어떤 누군가냐면 사랑에 빠진 누군가의 심장박동 소리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개의 것을 하나로 표현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메타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보면 Some people think of metaphor as just the sweet stuff of songs and poems. think of라는 표현은 think of A as B 라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 하면은 A를 B로 간주하다. A, B 이렇게 보면은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메타포를 단순히 sweet stuff, 뭔가 조금 더 달달한 무언가 of song and poems, 그러니까 노래와 시에만 들어가는 뭔가 달달함을 주는 그런 거만이 메타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접속부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또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In fact 라는 접속부사 그리고 however 까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we use metaphors every day. 우리는 이 은유를 사실은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baked right into our language. 이런 표현도 잘 기억을 해두어야겠죠. 여기에서 they는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일단 메타포겠죠. 그리고 이제 are baked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 bake 하면 구워지다, 뭔가 빵과 관련된 표현이 생각이 나죠. 그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는 자리 잡다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바로 확고하게, 바로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Dr. Gregory House from the TV series House MD까지가 주어라고 볼 수 있는데 닥터 그레이고리 하우스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TV 시리즈 하우스 MD
라는 그 작품에서 나오는 닥터 그레고리 하우스 박사가 은유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I'm a night owl. 나는 올빼미예요. Wilson's an early bird. 윌슨은 일찍 일어나는 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비유가 쓰였는지 어느 정도 우리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A night owl is someone. 우리가 보통 올빼미라고 할 때에는 누군가를 가리키냐면 who loves working late at night.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 쓰여진 who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습니다. 누군가인데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올빼미라고 하고 whereas 하면 반면에 라는 뜻이죠. 반면에 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반면에 an early bird is someone.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새는 누구냐면 who love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동사가 바로 왔습니다. who loves work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early bird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은유를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metaphors, a source of difficulty라고 나와 있죠. 은유, 어려움의 원인인가 근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There are thousands of metaphors native speakers of English use in everyday situations. 부분 보면은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수천 개의 은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유냐면 하고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위치와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은유인데 이제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수천 개의 은유가 있습니다. In everyday situations, 일상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은유들이 있습니다. You may not know,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 다음에 또다시 원급 비교가 나와 있죠. You may not know as many as native speakers. 여기에서는 이제 many냐 much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 many 뭘 알까요?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많은 은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걸 나타내는 many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접속 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 addition, moreover 등의 추가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 부사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You may find some of them difficult to understand. 여기에서는 5형식 문장 구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find라는 동사 다음에 some of them까지가 목적어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 형태가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ome of them에서 대명사 them은 가리키는 것이 메타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은유 그리고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to understand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기에 어렵냐 라고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onsider the examples below. 아래에 있는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또다시 예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밑에서 다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만 빠르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a roller coaster. 삶은 롤러코스터래요. The slide on the playground. 미끄럼틀에 있는 이제 윗면이 was a hot stove. 뜨거운 난로였다.
Her angry words, 그녀의 화난 말들은 were bullets to him, 그에게 총알이었다. My dad always says to me, 나의 아빠가 항상 나에게 말했는데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너는 내 눈의 사과야 라고 말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다 은유에 해당되는 거죠. 롤러코스터다, 뜨거운 난로다, 총알이었다, 내 눈의 사과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각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내용적으로도 꼭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음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s made 까지 일단 먼저 보면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만들어진 비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made는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로 comparison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앞에서 만들어진 비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또 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냐면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Then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의문사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그래서 메타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f you know that, 당신이 알고 있다면 뭘 알고 있냐면 A roller coaster goes up and down. 롤러코스터는 기본적인 속성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이러한 롤러코스터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You can guess that. 당신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Life also has lots of ups and downs. 삶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인 up과 down이 있다는 것을 However, 하지만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여기에서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however 문장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위에서는 추측하기 쉬운 내용 그리고 밑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예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for example, for instance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쌤이 방금 전에 말했던 for example과 또 바꿔 쓸 수 있고 그리고 as an example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may fail to see 당신은 아마 see 여기에서는 이해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I see 이렇게 나 이해했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당신은 이해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뭘 이해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냐면 하고 마찬가지로 이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왔죠.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이해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Apple of my eye가 의미하는 것을 Even though you understand all the words 비록 당신이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단어냐면 하고 뒤에서 또 관계사절이 words를 꾸며주는데 여기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words가 대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불가하죠. That make up the metaphor. 은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쵸? 애플 알고 I 알고 다 쉬운 단어인데 단어를 비록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유를 이해하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pple of my eye 하면은 이제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내 눈에 사과처럼 이쁘게 보여. 이런 의미인데 사실 처음에 보면 사과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지? 이러면서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물의 속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속성을 가진 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